늦은 봄의 한밤중 마당은 적막했습니다. 새벽 2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도 이 집의 반려견 초롱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워워워 초롱아, 조용히 해. 영호 씨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나왔지만 초롱이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람 좋아하는 온순한 성격이었던 초롱이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경고하듯 목이 쉴 정도로 지저댔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초롱이가 바라보는 방향이었습니다. 언제나 뒷산, 중턱의 낡은 창고, 그곳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마치 그곳에 뭔가 끔찍한 것이 숨어 있다는 듯 했습니다. 여보, 또 시작이네. 아내 미영 씨가 창문을 살짝 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3주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발전기인가 싶어 수의사에게 데려가 봤지만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만 받았을 뿐입니다. 엄마, 무서워. 7살 딸 소희가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14살 아들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롱이가 왜 저래? 전에는 안 그랬잖아. 가족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초롱이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섞여 있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대에 초롱이의 울음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치 그 시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초롱이는 원래 유기견이었습니다. 2년 전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12월 미영 씨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발견한 작은 강아지였죠. 여보, 이해 좀 봐. 얼마나 추웠으면. 골고리에서 떨고 있던 새끼. 강아지는 생후 2개월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털은 더럽고 엉성했지만 맑은 눈망울이 유독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영특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키우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초롱이는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뛰어놀고 집을 지키며 밤이면 현관 앞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충실한 개였죠. 초롱이 덕분에 우리 집이 더 밝아진 것 같아. 영호 씨도 처음엔 개 키우는 것을 반대했지만 초롱이의 영특함과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초롱이는 아이들을 각별히 아꼈어요. 소희가 울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준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꼬리를 치며 반겼죠.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바뀌기 시작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마을의 터줏대감인 김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어요. 김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으로 혼자 살면서 뒷산 근처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분이셨지. 날마다 뒷산 창고 근처를 서성이셨어. 마을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의 그런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노인분들이 의례 그렇듯 산책 삼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초롱이의 행동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얌전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초롱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어요. 뒷산 창고를 향해 목이 터져라 지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가 저렇게 신경 쓰이나? 영호 씨가 초롱이를 따라 창고 근처까지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20년도 넘은 낡은 창고일 뿐이었죠. 김 할아버지가 생전의 농기구나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초롱이는 창고에서 50m쯤 떨어진 지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가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 이상 가까이 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초롱아, 뭐가 무서운 거야? 초롱이는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계속 지저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영호 씨는 차마 더 가까이 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스트레스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저러다 목이라도 다치겠다. 미영 씨는 밤마다 불안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희는 초롱이가 무서운 걸 봤나 봐. 라며 밤에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했고 준혁이는 친구들에게 우리 집 개가 이상해졌다. 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죠. 더욱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초롱이가 울부짖을 때마다 창고 쪽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 바람에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썩은 듯하면서도 축축한 뭔가 오래된 비밀의 냄새가 말이에요. 아무도 입에 담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럴 때면 문득 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물건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 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당시 병원에 있던 간병인이 전해준 이야기였죠. 당시에는 그저 노안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혹시 그것은 경고였던 걸까요? 사건이 결정적으로 전환된 건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롱이의 짖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절박하고 더 간절했어요. 마치 제발 좀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라고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1시경부터 시작된 울음은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그치지 않았어요. 목줄이 끊어질 정도로 몸을 비틀며 창고 쪽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정말 확인해 봐야겠어. 영호 씨는 참다 못해 후레쉬를 챙겨 들었습니다. 더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렸지만 영호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밤 무서워하는데 아빠로서 이대로 둘 순 없어. 뭐가 있는지 확실히 해야지. 준혁이도 따라 나서려 했지만 영호 씨는 단호히 말렸어요. 너는 엄마, 동생이랑 집에 있어. 뭔가 이상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초롱이는 마치 영호 씨의 결심을 안다는 듯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평소에는 50m 전에서 멈춰 서던 초롱이가 그날 밤에는 달랐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창고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창고 앞에 선 순간 영호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낡은 나무 문짝에는 김 할아버지가 걸어둔 자물쇠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는 이상하게 녹이 슬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것처럼 말이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호 씨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자물쇠를 억지로 열었습니다. 다행히 녹이 많이 슬어서 쉽게 부서졌어요. 삐거.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창고 안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농기구나 일반적인 물건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한쪽 구석에는 먼지가 두툼하게 쌓인 상자들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후레쉬 불빛이 창고 안을 후려갈 때 초롱이의 반응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으르르르르 이빨을 드러내며 한쪽 구석을 향해 위협적으로 울부짖었어요. 마치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영호 씨가 후레쉬를 그 방향으로 비춰보니 다른 곳과는 달리 흙이 수북이 쌓인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더미 사이로 낡은 나무 상자에 모서리가 살짝 보였어요. 왜 상자를 흙으로 덮어놨지?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왜 상자를 이렇게 감춰둔 걸까요? 그리고 왜 초롱이는 바로 이 상자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영호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혹시 열어보면 안 될 것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초롱이가 이미 6개월 동안 매일 밤 알려주려 했던 것이니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내며 상자를 드러냈을 때 영호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사막 클라이맥스 마이너스 묻힌 진실에 발견 상자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나무 상자였어요. 하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영호 씨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사진 몇 장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영호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거든요. 윤미나 1995년 4월 15일 마지막 날 1995년 거의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섬뜩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함께 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에는 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름과 함께 윤미나라는 여성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절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록해둔다. 미나야,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잊지 않겠다. 영호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서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윤미나 1995 실종이라고 입력하자 놀랍게도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1995년 4월 15일 서울에서 온 대학생 윤미나 23씨가 이 지역 등산 중 실종되어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기사를 읽어갈수록 영호 씨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윤미나 씨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이 지역으로 등산을 왔다가 홀로 행방불명된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당시 경찰은 실족사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미제 사건. 그리고 김 할아버지가 남긴 메모.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상자 맨 밑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서류였어요. 그건 김 할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부디 경찰에 알려달라.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모른 척했다. 그 후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 창고 뒤편 큰 바위 밑에 부디 그녀를 편히 쉬게 해달라. 영호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신고할 게 있는데 30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상자 안의 내용물과 김 할아버지의 편지를 본 경찰관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30년 전 윤미나 실종 사건 파일이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바로 수사본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할아버지의 편지에서 언급한 창고 뒤편 큰 바위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드디어 그곳에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법의학팀의 조사 결과 유골은 20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고 함께 발견된 유품들을 통해 윤미나 씨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30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졌어요. 윤미나 씨는 등산 중 길을 잃고 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젊은 시절의 김 할아버지는
그녀를 발견했지만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 할아버지가 남긴 다른 메모들을 통해 그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다. 이 죄는 무덤까지 가져가야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가장 놀라운 것은 초롱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윤미나 씨의 유골이 발견되고 정식 장례가 치러진 그날 밤부터 초롱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말이죠. 정말 신기해. 어떻게 초롱이가 그걸 알았을까? 가족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걔가 30년 전의 비밀을 알고 6개월 동안이나 그 진실을 알리려 했던 걸까요? 수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개들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는 물론이고 때로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변화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초롱이 같은 개들은 강한 정의 감각 본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과학적 설명으로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하필 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울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정확히 그 창고를 가리켰을까요? 윤미나 씨의 장례식 이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았던 사건이 마침내 종결된 것이죠. 윤미나 씨의 가족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30년 동안 저희 가족은 미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네요. 초롱이에게 정말 고마워요. 초롱이는 여전히 착하고 영리한 개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 깊은 눈빛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을 해낸 만족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 씨는 종종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곤 해요. 내가 아니었다면 미나 씨는 영원히 그곳에 혼자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초롱아. 이 사건을 통해 가족들이 배운 건 동물의 감각과 본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이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초롱이라는 작은 생명체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니까요. 지금도 초롱이는 매일 저녁 현관 앞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한 얼굴이에요. 더 이상 울부짖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해시태그. 당신의 생각은? 한 마리 개의 울음소리가 밝혀낸 30년 전의 진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초롱이를 움직인 것일까요? 개들의 감각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고 때로는 과거의 흔적조차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초롱이의 경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치 윤미나 씨의 영혼이 초롱이를 통해 진실을 알리려 한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의 특별한 직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변에서 일어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초롱이 같은 영특한 개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흥미진진한 실화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